우리는 자주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답게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문학에서 그 답을 찾아봅니다. 문학과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1988년 6공화국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시중에서 물태우라고 불렸습니다. 듣기 거북한 이 말에 대해서 그는 자신의 신조는 참 용기야 라면서 참고 용서하고 기다리는 것, 참 용기란 바로 그런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10월 26일 그의 서거의 즈음에서 이 말이 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참 용기로는 어찌 보면 그의 성향과 잘 맞아떨어진다는 느낌도 듭니다. 아무튼 용기 앞에 당당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미국의 여류작가 하퍼리 소설 앵무새 죽이기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병판이 무척이나 화려합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소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고 영향을 끼친 소설, 전 세계 40여 개국의 국어로 번역된 소설, 현대 고전 중의 고전, 퓰리처상 수상 등등, 물론 연극, 영화로도 제작되고 각색되었습니다. 1965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8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는 쾌거를 이루었고 에티커스 핀치 변호사 역을 맡았던 그레고리 팩은 나무 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완벽한 남성의 등장에 남자들은 질투를, 여성들은 환호성을 질러댔습니다. 책이 출간된 지 6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그 소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걸까요? 1930년대 미국 엘라베마주의 조그만 마을 메이컴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소설은 그 시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백인 처녀 마이엘라 6월이 허드렛 일을 도와주던 흑인 청년 톰 로빈슨을 유혹하다 아버지에게 들켜버립니다. 이에 잔뜩 화가 난 아버지 밤 6월은 딸을 실컷 두들겨 패고 나서 로빈슨에게 성폭행 혐의를 뒤집어 씌웁니다. 에티커스는 억울하게 구속된 로빈슨의 변호를 맡게 됩니다. 에티커스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며 무죄 판결을 가능케 합니다. 그러나 백인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예상과는 달리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톰 로빈슨이 흑인이라는 사실 그것뿐입니다. 어떤 배심원들도 백인을 제치고 흑인이 이기도록 판결을 내리지 않았던 그들만의 그 이전부터의 아주 못된 전통을 이어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의 죽음을 동반합니다. 하나는 톰의 죽음입니다. 그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고 탈옥을 시도하다 무려 17발의 총알을 맞고 죽습니다. 안타깝게 말이죠. 이것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또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이 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그 여자의 아버지이자 인간 쓰레기라고 불리는 밥 6월입니다. 그는 에티커스가 자신에게 불리하도록 변론을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에티커스의 자녀 잼과 스카웃을 해치려 하다가 본인이 본인의 칼에 찔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앵무새 죽이기는 굳이 장르를 구분하자면 성장소설입니다. 성인이 된 소녀 스카웃이 화자가 되어서 어린 시절에 겪었던 사건을 회상하며 자신의 성장과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제는 흑백 갈등의 인종차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품의 소재일 뿐 보다 본질적 주제는 인간다운 삶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차별과 편견과 차별 속에서 불평등하게 사는 그런 문제 말입니다. 정의라는 저울이 늘 백인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의의 저울은 고장이 났고 헌법상의 평등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티커스 변호사의 흑인 등 약자에 대한 배려, 관용, 사랑은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만일 그가 변호를 맡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초임 관선 변호사의 몫으로 돌리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살아있는 에티커스는 변호를 맡은 이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런 선택에 대하여 그가 받은 대가는 아주 혹독한 시련뿐이었습니다. 편견에 가득 찬 마을 백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얼굴에 침세례를 받는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죽여버리겠어 라는 협박도 받습니다. 여동생은 집안 망신이야 라고도 하고요. 나아가 깜둥이 애인이야 이라는 몸에 섞인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티커스 변호사는 이 모든 것에 당당히 맞섭니다. 대단한 에티커스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용기란 무엇일까요? 용기란 굳세고 씩씩한 기운으로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 힘입니다. 용기란 앵무새를 죽이지 않는 일입니다. 용기란 약자에 대한 보살핌이고 반칙과 불공정에 대한 저항입니다. 용기란 차이의 인정이자 차별의 도전입니다. 용기란 진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주인공 에티커스의 용기는 가정에서, 법정에서, 그리고 사회생활 곳곳에서 저 하늘의 북두칠성처럼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앵무새 죽이기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인 진정한 용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따라해 보시죠. 하나, 남을 이해할 줄 아는 용기. 누군가를 정말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 거야. 말하자면 그 사람 살갗 안으로 들어가 그 사람이 되어서 걸어 다니는 거지. 둘, 양심에 따르는 용기.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옳고 아빠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들에겐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권리가 있고 따라서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줘야 해. 하지만 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기 전에 나 자신과 같이 살아야만 해. 다수결에 따르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건 바로 한 인간의 양심이다. 셋, 평등을 실천하는 용기. 이 나라에는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도록 창조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라면 거지도 록펠러와 동등하고 어리석은 바보도 아인슈타인과 동등하며 무식한 사람도 어떤 대학 총장과 동등한 하나의 인간적인 제도가 있지요. 배시면 여러분, 그 제도가 바로 사법제도입니다. 러브마크 브랜드 등 이른바 명품 브랜드들의 메시지는 자기관시보다는 가치지향적입니다. 사랑, 평화, 행복 이러한 것들 말이죠. 사람의 경우인 퍼스널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퍼스널 브랜드 파워를 가진 인물들은 시쳇말로 짜친 것에 신경 쓰기보다는 봉사, 나눔 등 가치나 본질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키워드나 컨셉트로 삼고 실천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주인공 에티커스는 퍼스널 브랜딩 사례의 최고봉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기라는 가치를 자신의 키워드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실천해서 주민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 작품이 탄생하게 된 주된 배경은 당시에 미국 사회에는 앵무새를 죽이는, 즉 다시 말해서 흑인 등 약자들을 차별하는 사건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강자가 약자를 따뜻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흑인차별, 신분차별, 가난차별, 여성차별, 장애차별, 어린이나 노인차별 등등 말이죠.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굳이 작품 속에 미국 사회를 말하기 전에 과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요? 2022년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을 들어보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앵무새를 죽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만의 걱정이고 저만의 기우이길 바랍니다. 기득권, 불공정, 비상식, 꼼수, 갈등, 감옥 등의 살벌한 단어들이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으니까요. 리더의 덕목 가운데 으뜸은 참 용기, 즉 진정한 용기와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방법에 목말라 하고 있기도 하죠.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책에 답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요, 답이? 네. 더 이상 앵무새가 죽지 않도록 잘 보살피겠습니다. 더 이상 앵무새가 죽지 않도록 잘 보살피겠습니다라는 그런 용기를 보여주면 됩니다.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그런 용기를 발휘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봅니다. 진정으로 바라봅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 같은 보통 사람들뿐만 아니라 특히 대권 주자들과 그들 주위에서 우글거리고 있는 이정자들이 꼭 한번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답게 성장하는 독서를 지향하는 문학과 퍼스널 브랜딩. 오늘은 편견과 차별 그리고 그에 맞서는 용기에 관해 생각하게 하는 앵무새 죽이기와 함께 했습니다.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